도쿄 아파트, 요즘 정말 뜨겁죠.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과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오늘 이야기는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닙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시죠.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 칼럼을 바탕으로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14.5%.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2010년 이후로 도쿄의 맨션,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른 수치입니다. 와, 말 그대로 2배를 훌쩍 넘어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쿄 아파트 값만 이렇게 혼자서 치솟을 수가 있는 걸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이 기묘한 현상,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쿄 맨션의 이 기이한 급등. 이게 진짜 얼마나 상식 밖의 상황인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걸 보시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일본 전체적으로 보면요. 부동산 시장은 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딱 도쿄만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마치 혼자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독자적인 성장 궤도를 그리고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도쿄만 이렇게 따로 노는 걸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그 놀라운 상승세 뒤에 숨겨진 진짜 요인들이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원인은 딱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계속 몰려드니까 수요가 마르질 않는다는 거. 둘째, 집 지을 땅이 없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전 세계의 돈이 지금 도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인, 수요부터 자세히 볼까요? 아까 일본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건 전체 얘기고요. 도쿄는 완전 예외입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 사람들이랑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도쿄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대부분 1인 또는 2인 가구니까 작고 깔끔한 집에 대한 수요가 탄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집을 찾느냐? 조건은 아주 명확합니다. 무조건 새 아파트여야 하고요. 작은 평수를 선호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랑 가까운 곳. 이 3가지 키워드가 지금 도쿄 맨션 시장의 흥행 보증수표인 셈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공급 문제입니다. 찾는 사람은 이렇게 넘쳐나는데 정작 집이 없다는 거죠. 왜냐? 시부야나 미나토 같은 도쿄의 노른자 땅은요,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땅 자체가 거의 없어요. 개발 규제도 엄청 까다롭고요. 게다가 요즘 건축비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공급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는 겁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요인, 바로 돈의 힘입니다. 해외 투자자들 이야기예요. 요즘 엔화 가치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이걸 우리가 엔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눈에는 도쿄의 좋은 부동산들이 그냥 초특가 박앤세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금리도 거의 제로 수준이니까 전 세계의 뭉칫돈이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도쿄로 몰려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아니, 아파트 값이 이렇게나 올랐으면 월세 수익률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도쿄 맨션은 여전히 연 2에서 3% 수준의 임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웬만한 금융상품보다 훨씬 낮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세 차익만 노리는 게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고 들어오는 장기 투자자들한테도 너무나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와, 도쿄 무조건 사야겠네?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시장이 뜨겁다고 해서 아무거나 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핵심 조건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김용남 대표님의 칼럼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도쿄 맨션이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도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냐가 훨씬 더 중요해져 가는 거죠. 한마디로
투자의 퀄리티가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 뭘 봐야 할까요? 이 4가지 체크리스트는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어떤 건설사가 지었고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둘째, 일본이니까 지진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그리고 난방비와 직결되는 단열은 잘 되어 있는지. 셋째, 엘리베이터나 복도 같은 공용시설은 깨끗하고 최신식인지.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주변에 앞으로 뭐가 더 생기는지 개발 계획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일본 부동산 투자에 아주 독특한 강점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건물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덕분에 겉보기엔 좀 낡은 중고 맨션을 사서 내부를 싹 리모델링하면 그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기본 뼈대가 워낙 튼튼하게 관리되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가치 상승 전략이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자,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잠재적인 투자자로서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관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도쿄 맨션 투자는 단타치고 빠지는 시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달 만에 사고 팔아서 차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 도쿄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 가치를 보고 길게, 아주 길게 묻어두는 장기적인 베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의 룰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전처럼 아무거나 여러 채 사두면 오르던 양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똘똘한 한 채, 즉 진짜 가치 있는 부동산을 알아보는 질과 본질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질이라는 걸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법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일수록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분석의 바탕이 된 글로벌 PMC처럼 일본 부동산 시장을 속속 들이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 투자 자문회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가격 급등 이면의 구조적인 요인부터 이제는 질 중심의 투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새로운 전략까지 도쿄 맨션 시장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분명 매력적인 기회지만 그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아졌죠.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